안녕하세요. 건축의 모든 것 강화도 신의건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좋은 업체를 잘 판단하셔서 예쁘고 안전한 전원택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전원택 시공 전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집을 짓는다는 건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혼자 사는 집이 아닌 부부의 인연을 맺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하고 짓는 집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난 잔디가 있는 넓은 마당에서 살 거야. 난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만들 거야. 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뒷마당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막연한 생각만으로 집을 짓는다면 전원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원택에서 생활을 하기 전에 왜 집을 짓고 싶은지,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부터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도 좋으면서 단단하고 안전한 집을 원하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니까요.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떤 구조물로 집을 지을지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건축 구조물이 맞을지는 본인만이 아는 것이니까요. 집은 평소 나의 성격, 행동, 습관이 모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지저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넓고 깨끗한 집에 이사를 한다고 해서 그 집이 항상 넓고 깨끗하진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넓었던 집은 다시 짐으로 둘러싸여 좁아지고 깨끗하던 집안도 발 디딜 틈 없이 더러워지기 일상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성격과 습관을 잘 파악해서 집을 짓는데도 반영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게으르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마당에 잔디를 하면 안 되고 집안에 수납 공간도 넉넉히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풀이 자라는 속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보기에 이쁘다고 마당을 잔디로 했다가 수많은 잡초와 진딧물로 인해 힘들어하는 고객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일스테인을 칠할 자신이 없다면 목재가 들어간 제품은 집에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듯 집은 본인의 성격과 습관이 모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택 시공 전 알아야 할 것들은 건축물 구조, 마당, 파고라, 울타리입니다. 우선 건축물 구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구조는 크게 목구조, 조적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구조의 장점은 열 전도율이 낮은 목재가 전체 뼈대를 이루고 그 틈에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벽체는 얇지만 단열이 뛰어납니다. 새집 증후군이나 아토피가 적고 독소 배출 또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건식공법으로 겨울철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허나 단점은 물에 약하기에 목재 특성상 곰팡이가 피고 통풍과 방수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축과 이완작용으로 뒤틀림이 있을 수 있기에 습기 관리와 꾸준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재에 약합니다. 그래서 세라믹 사이드 등 화재에 관한 재료로 혼합해 보완하는 추세입니다. 조적주의 장점은 주택의 수명이 긴 편이며 내화성 측면에서 뛰어납니다. 다양한 색상과 종류의 벽돌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며 간단한 시공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단점은 벽체가 두껍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내부 공간 면적은 다른 구조에 비해 작습니다. 지진 발생 시 횡령에 의한 변형이 취약하며 균열 보수가 어려우며 습도 조절 능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비, 바람, 풍압 등 풍화에도 잘 견디고 오래갑니다.
건축물 내부 공간 구성의 자유도가 높아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으며 건물을 일체형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다른 구조에 비하여 재료비와 목수 등 많은 인력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 수 있어 가격이 비싸며 공사 기간 또한 깁니다. 단열성이 낮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는 실내가 눅눅하고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겨울철 시공은 힘들며 습식 일체형 구조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골 구조는 경량 철골조와 일반 철골조가 있습니다. 경량 철골조의 장점은 주요 구조가 강제로 구성되며 일반 목조와 다르게 뒤틀림이 적으며 공사 기간도 짧습니다. 강도가 높아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며 금속은 불에 잘 타지 않으므로 화재에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구조 변경 등 수정이 가능하나 열 전도율이 높아서 기온차에 민감하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질 수 있습니다. 소음에 약하고 특히 염분에 취약하며 적절한 단열과 환기가 없으면 결로가 발생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철골조의 장점은 기둥의 간격을 넓힐 수 있어 실내 공간 중간에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량 철골조보다 두껍고 강도가 크기 때문에 골격을 짜맞추는 데도 어울려 고층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데도 유용합니다. 경량 철골조와 같이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저항력이 뛰어나며 화재에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건물 전체의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와 토목 관련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하므로 경량 철골조에 비교하면 건설 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경량 철골조와 같이 소음에 약한 편입니다. 이렇듯 건축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집을 짓기 전 어떤 구조물이 나에게 맞을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마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일을 하면서 수많은 시공을 해본 것 같습니다. 주택마당에 자갈도 시공을 해보고 디딤석도 깔아보고 시멘트,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잔디도 깔아보고 블럭 시공도 해본 건축가로서 이 또한 간단히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갈은 시공하기는 무척 편리합니다. 그리고 비 내리고 난 뒤 반들거리는 자갈마당,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쁩니다. 허나 단점은 잡초라는 생명력 강한 것들이 자갈 틈을 비집고 풀들을 올라옵니다. 작은 마당이라면 손으로 뽑아버리면 되지만 마당이 넓다면 예초기를 돌려야 하기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낙엽이나 작은 쓰레기 등이 날아오는 경우 쓸어내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시공이 편리하기는 하나 관리가 편리하지는 못합니다. 다음 디딤석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재료입니다. 허나 맨바닥에 디딤석만 놓을 순 없겠지요. 디딤석과 자갈, 디딤석과 잔디,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야 예쁜 마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 후 퀄리티나 미관상 보기가 좋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일단 전원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씨앗들이 내 집 마당으로 날아와서 풀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풀들을 접하게 되지요. 잔디는 보기에는 멋스럽고 좋은데 관리가 힘들고, 블록은 차갑다는 느낌은 들지만 깔끔하고 따로 관리가 필요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갈등들을 하십니다. 잔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풀이 자라는 속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초기로 잔디를 깎는 건 기본이고, 잔디 사이에 잡초들이 자라서 뽑아줘야 하며, 벌레 및 유충 제거를 위해 소독도 해줘야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미끄러우며
또한 잔디 보수도 해줘야 합니다. 그 반면 블록은 잡초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비가 와도 미끄럽지 않으며 장화 없이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당에 고추와 같은 작물을 널기에도 좋고, 또한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 추가 주차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기에 좋은 잔디로 하시다가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대부분 블록으로 많이들 바꾸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관, 테라스, 창문 위는 어떤 자재로 눈비를 피할 것인지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파고라 지붕을 설치할 때 크게 유리, 렉산, 판넬, 천막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강화유리는 시인성이 뛰어나며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깨짐 현상이 있어 위험할 수 있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어 추가 코팅 비용이 발생하고 무거워서 시공성이 떨어지며 보강이 필요해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고, 자재값이 비싸 소형 파고라를 만들 시에도 가성비가 떨어져 시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렉산의 장점은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며 쉽게 깨질 염려가 없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것은 기본으로 강풍이나 폭설에도 내구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투명재에 가까운 지붕이라 상부가 그대로 보인다는 점이 문제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천정에 쌓인 먼지나 이물질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 수축 팽창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 우그러들거나 설치를 잘못하면 깨질 염려도 있으며 빗소리가 크게 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판넬은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자재가 두꺼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공장이나 창고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어 주거지역이나 일반적인 건물에는 사용이 꺼려지고, 햇빛을 모두 차단하는 효과로 차광막이 뛰어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조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천막은 갑오제나 접이식 어닝이 많이 사용되는 자재로 가변성이 뛰어나지만 햇볕에 의해 변색이 빨리 되며 내구성이 떨어져 눈의 하중을 버틸 수 없고, 강한 바람에 소음이 심하고, 가벼운 비는 괜찮지만 폭우나 우박이 오면 찢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고려해 유리, 렉산, 판넬, 천막 중 내 집에 맞는 자재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주변 경계를 위한 울타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에서 울타리가 필요한 장소는 참 다양합니다. 테라스, 옥상, 주차장 등등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집 테라스나 옥상에서라도 편하게 쉬려면 사생활 보호는 필수이니까요. 복잡한 서울 시내에는 더할 것도 없지만 전원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사생활 보호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공사는 정말 누군가의 사생활과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타리가 사생활 보호의 역할을 더해서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집에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마음껏 뛰어놀면서도 안전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은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가림막형 안전헬스,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주택용 울타리 종류로는 벽돌, 방부목, 평철, 레티스, 메쉬웬스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벽돌 담장은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외부에서 집안을 볼 수 없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대신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 사이사이에 목재나 철재를 함께 섞어 만들 경우 다양한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여
클래식하면서도 고전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큐브 블럭이나 개비온으로 많이들 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방부목 울타리는 잘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된 목재로 만든 울타리입니다. 다만 목재라는 특성상 주기적으로 올스테인을 칠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평철 울타리는 철을 이용한 울타리로 평철 난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넓은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적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도색이 벗겨지면서 녹이 발생할 수 있고 열이 잘 전달되어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네 번째 레티스 울타리는 PVC 재질의 레티스라는 제품인데 내부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되다가 최근 들어 레티스를 활용해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값이 저렴하고 재단하는 방법이 간단해서 셀프 시공도 쉬우나 재질의 특성상 약하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쉬웬스 울타리는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한번 제대로 설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수리가 가능하므로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점은 콘크리트 옹벽일 경우 기둥을 세우고 앙카형으로 작업을 해야 하므로 셀프 시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펜스에 모양을 넣어서 디자인을 한 디자인 펜스도 있습니다. 모양은 매우 다양한데 메쉬 펜스에 비하면 몇 배는 더 비쌉니다. 이렇듯 내 집에 어울리는 울타리를 잘 선택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사생활 보호도 되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공사할 부분이 있지만 주택 시공 전 크게 꼭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만 안내해 드렸습니다. 주택 시공 시 축기법과 실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축비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어느 업체가 짓냐에 따라서도 건축비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원주택 공사업체의 대부분 공사 일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잘못된 업체를 만났을 때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공사비는 다 받아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공사 기간을 늦추고 진행은 안 하고 핑계만 대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기간에 맞는 입주를 고려해 기존에 살고 있던 집 처분 계획도 해야 하는데 공사비 다 주고 나면 끌려가는 건 건축주가 돼버리곤 합니다. 건설사의 정확한 계획과 공정으로 일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연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경험이 많은 건설 회사인가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 공정마다 공사 완료를 확인하고 공사비를 후불로 진행한다면 정말 건축주 입장에선 금상첨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신의건축은 고객의 재정 상태를 의논 합의하여 공사비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같은 시공을 하더라도 직영공사로 하청의 중간 마진들을 없애서 10에서 20%의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 시공업체를 선택할 때는 직영공사를 하는 곳인지 하청을 주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의건축은 공사의 90% 이상을 직접 시공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이 떨어지면 건축주는 꿈에 그리는 집에서 삶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당황하고 그 이후에는 황당해서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온 신경을 다 써서 지은 우리 가족의 전원주택이
어디가 깨지고 물이 새고 창문에는 결로까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급하게 공사업체를 불러서 이야기하면 하자 담보 기간이 1년이 지나서 안 된다. 또는 다는 못 해주고 어디까지만 해주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면 없던 화병도 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시공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과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의건축의 하자 보수 기간은 평균 2년이며 건축주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 발생이 아닌 이상 건설한 모든 시공의 보수 작업은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은 업체를 잘 판단하셔서 예쁘고 안전한 전원주택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일한 강화도 신의건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